자, 대출 회수가 된다면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인이 반환할 돈이 있을까요?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행은 어떤 곳이다? 은행은 맑을 때 우산 빌려주고, 그렇죠. 비 올 때 우산 뺏어간다. 회수가 된다면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환한 돈이 없더라도 회수합니다.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아니, 내가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돌려준다고 하면요, 그래서 은행이 회수를 안 한다고 하면은 배째라, 배째라고 하면서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천지백가리에 널렸을 것이다. 거기다가 특히 지금 대출 회수에 대해서 어떤 대출 회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첫 번째는 LTV. 지금 LTV가 80%가 넘어가는 집이 4대 은행에서, 집이 아니고 넘어가는 대출이 4대 은행에서 2조에서 4조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가량 된다. 아마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60%가 나왔을 때가 2022년 12월 기준인데, 이때보다 금리는 아직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 대출은 조금 더 늘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 한 3, 4% 정도 됐던 것을 생각하면은 적어도 50%는 넘는다. 50, 60% 사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DSR 34% 정도 아래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를 80%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전에 발표가 난 게 뭐였냐면은 DSR이 34%를 넘어가면은 소비가 줄기 시작한다. 주담대 차주가 지금 5, 60% 정도 되는 거를 34% 이하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고, 경제가 계속 이렇게 저성장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려면요,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수 가능성이 있죠. 왜 있어요? 은행이 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푸니까 50년 주담대 등 주담대를 어마어마하게 추진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왜? 신용대출은요, 뭐가 없다? 담보가 없다. 부동산 PF도요, 토지라는 담보는 조금 있지만 그 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담보가 굉장히 미미하다. 주담대는요, 담보 짱짱맨이죠. 왜냐면 대출보다 더 큰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회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친구가 연봉을 1억을 벌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만원만 빌려줘,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 있겠죠. 내가 조금 그래도 한 6달 써야 될 것 같아,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내가 6살 뒤엔 반드시 줄게, 믿겠죠. 믿음이 가죠. 근데 일을 안 해. 알바도 잘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20만원만 빌려줘,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요?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쪽이 더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TV가 80%가 넘어갔다. 이런 집 같은 경우는요,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회수해야 돼요, 사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15억의 집을 샀어요. 8억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얘가 10억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대출 8억이에요. LTV가 80%죠. 근데 여기서 8억에 대해서 갚아라 라고 한다면요, 차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 안 갚아가지고 10억짜리 집 넘어가게 생기면은 2억 손해네?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8억 안 받겠다고 10억짜리 집을
인수하면은 8억 안 갚는다고 10억짜리 집 인수하면은 개이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10억짜리 집이 경매에 나오면은 8억부터 시작합니다. 유찰되면 6억 4천, 유찰되면은 4억 9천 정도, 4억 9천에서 5억 정도. 그러니까 계속 20%씩 깎여요. 기본 경매 진행 금액이. 물론 근데 8억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막 12억 납찰 이럴 수도 있겠지만 10억짜리를 12억에 누가 납찰을 받겠냐. 얘보다 싸게 받으려고 하겠지.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은행 같은 경우도 80%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소리예요. 다만 저게 왜 지금 안 터지고 있느냐, 왜 회수가 안 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40년 만기라고 해서 40년 기다려주는 건 아니고 갱신 시기가 있는데, 갱신 시기 때 이때 회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위험한 것이 뭐예요? 지금 LTV는 나중에 거의 회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 장기화되고 은행권에서 위기가 생기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DSR이 도입이 됐는데 DSR 도입 후 첫 거품 붕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회수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00% 회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채 감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고, 이 거시 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한다. 그 다음에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이런 건데, 이 중에서 핵심 DSR 예외 대상 축소. 지금 코로나 때 뿐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DSR 5, 60%라는 소리는요, 주담대 차주 태반이 DSR 예외 대상이다. 그러면 요 예외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거 자체가 어떤 소리예요? 지금이야 당장은 막 집값이 급락할까봐 그렇지만 연착륙이 형성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한다면, 디레버리징, 저 빚낸 사람들이 디레버리징을 어떻게 하겠어요? 50년 만기, 40년 만기 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갚아가지고 언제 디레버리징 하냐. 그러면은 DSR 초과분에 대해서 대출 상환 요구를 은행에서 언제든지, 지금 당장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아닌데 뭔가 경제가 조금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집값 하락이 좀 가시화돼서 은행이 회수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럴 때 대출 상환 요구를 은행에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면은 돈이 반환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경매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왜 터졌냐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당시에 서브프라임들에게 굉장히 높은 LTV로 돈을 빌려줬고 당시에는 저금리였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들도 그냥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집을 샀어.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팔아서 갚지는 못할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집이 은행에게 들어가죠. 근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은행 소유로 이게 경매를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 당시에 워낙 그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은행은 어쨌든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고 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경매를 대량으로 내놔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은 8억인데 집 경매 막 4억까지 떨어져도 안 팔려. 그러니까 은행의 자금이 급격히 경색이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손실을 보니까 이게 이 은행만 터지면 다행인데, 당시에 은행에서 MBS 증권 만들고 요거를 또 CDS
통해서 묶어가지고 또 신용 높여가지고 또 돈 빌려주고 요걸 또 보험을 내주겠다고 CDO 이런 것들 만드니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금융권의 위기가 확 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과잉되는 사태가 터지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그걸 다 봤어요. 심지어는 모 은행에서는 리먼 브러더스 은행을 인수하려는 시도까지 했었다. 그런데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은행을 운영하면요 우리나라 망해요. 모르는 사람 없다. 은행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알죠. 그러면 저런 사태를 만들겠느냐? 아니죠. 저렇게 되기 전에 소수라도 회수해가지고 터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부라도 회수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보다 대출 회수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그리고 아직 집값이 대출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웬만한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공화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은 빚을 늘리든 어떤 식으로든 저 사람들은 빚을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못 버티는 순간에 무너지는 건데 회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버티기 더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개인이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은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네요. 그게 저기 금융권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